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설 민심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당뿐 아니라 각 정당 내부에서도 화해와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파열음이 더 크게 터져나왔는데요. 설 이후 본격화할 지방선거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첫날부터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부동산 정책 관련 SNS가 발단이 됐는데 주로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언급했는데 어떤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연휴 첫날에도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겁박이라 이런 야권의 비판에 반박을 하면서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네. 주택 수요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지 팔지 말지 또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실거주가 아닌 투자나 투기용의 주택 보유는 무주택 주민 서민에게 이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그에 상하는 세제나 대출 등 규제를 등을 통해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이는 그동안 이제 이 대통령이 잇따라 제기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유예 문제 그리고 임대업자에 대한 이제 혜택 문제 등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 방향을 다시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설 연휴 첫날부터 이제 민감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함으로써 설날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민심을 이제 잡으려 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또 자신이 이제 성남 분당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돌아갈 이제 실거주용 집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다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로 공격하는 것은 사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죠. 네. 결국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절대 물러설 뜻이 없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야당으로서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절대 밀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일단 SNS 메시지를 올리는 데 대해서 시장의 불안을 조장하고 특정 집단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선동이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이 결국은 이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인 이제 대안이 없이 세제나 금융 규제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게 사실상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네. 또 협박을 일삼는 이제 시정잡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이와 달라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이제 좀 품격을 요구하는 네. 말로 나왔는데 결국 이 SNS를 통한 직접 소통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부각을 네. 한 거죠. 네. 결국 이제 분당 아파트에 이제 수년째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만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하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사실은 이중적인 잣대 인식이다 이렇게 꼬집었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여당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이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야권이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에 옹호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다주택자인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재발전인격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도 이제 주택 공급 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부동산 불패 현 정부에서 끝내겠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이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기도 했어요. 네.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 이번 설 민심은 물론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전국을 이제 흔들 수 있는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연휴 첫날부터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야 강경 대치는 사실 설 연휴 직전에 여당의 재판소원법과 또 대법관 증언법 처리 그리고 이에 맞서서 야당이 청와대 회동에 불참하면서 더 표면화하기도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강공이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이제 청와대 오찬회동 지난 목요일 날 예정이 돼 있었죠. 네. 당일 아침 회의에서도 이제 참석하겠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밝혔었는데 네. 불과 1시간 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참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했어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그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재판 소원법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건데요. 네.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데
어떻게 응할 수 있겠냐 이런 논리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를 이제 겨냥을 해가지고 이른바 엑스맨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여권 내 갈등을 이제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드러냈죠. 네. 장동혁 대표 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네, 그날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도 이제 공개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이제 청와대 회동에 가지 말라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냈었죠.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 본회의 당일 일정도 이제 모두 거부를 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 규탄하는 대회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청와대가 이제 차려놓은 밥상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장단을 맞추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독상을 차려서 대여 공세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한 거죠. 장동혁 대표 이제 청와대 회동 무산 이후에도 여권 해당 공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제기하라 이런 네.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재판소원법 같은 이제 사법부 관련 법안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외 공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장 대표 불참으로 청와대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 모두 함께 놀라움과 함께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당분간 전국 경색은 불가피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오찬이 무산되면서 여야 협치를 위한 대화 전국 보고는 이제 일단 멀어지는 분위기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히 이제 돌발적인 이제 오찬이 보이콧됐다는 소식에 즉각 경악, 노답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격한 감정을 네. 드러내기도 했는데 본인이 요청한 회동을 스스로 이제 걷어찼다면서 예의가 없는 착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정 대표 말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정 대표의 한숨이 좀 깊어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민생을 볼모로 잡은 물의 배다 이렇게 반발하는데 원색적으로 비난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내부 갈등 때문에 민생 법안까지 이제 팽개치고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번 이제 협치 취지를 살릴 기회를 이제 놓친 데 대해서 매우 아쉽다 그러면서 대화의 끈은 그래도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를 이제 당장 앞두고 당내 문제 수습이 이제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간의 의미 있는 대화 앞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법 관련 입법이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불거져서 또 대치가 또 가팔라지면은 여야 공방 더 거세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방금 당내 문제 수습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번 청와대 회동 무산은 정청래 대표로서도 아쉬운 대목이었죠. 여야 협치 복원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당청 간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건데 정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 대표는 이번 이제 회동에 앞서서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었는데 네. 이게 무산이 되면서 이제 큰 상처를 입었죠. 네. 최고위원들과는 이제 협의 없이 이제 합당을 제안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당 운영 방식 리더십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제 합당 반대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정 대표의 당 장악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반증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결국 이제 이 과정에서 이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이제 드러난 것도 쓰라린 상처로 이제 남게 됐는데 일단 이제 정 대표 이제 합당 논의는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2차 특검 추천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사과를 했죠. 그래서 사태 이제 봉합에 나서긴 했는데 상황이 여전히 간단치는 않습니다. 네. 당장 지난 금요일에 당의 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이 다시 이제 임명이 됐어요.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 내용을 놓고서 이제 당내에서 이제 철회하라 이런 비판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분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제 2차 특검 후보 추천에 당정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깊이 관여했던 인물인데 이런 이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상식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고
결국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다 이렇게 반발이 나온 거죠. 당 지도부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고 또 이 최고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연휴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전국이 돌입할 텐데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당내 갈등상이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권 내부 갈등은 정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일단 정 대표가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봉합이 되기는 했는데 통합이나 선거 연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제 정 대표가 제안했던 지방선거전 합당이 이제 비당권파의 반발로 무산이 됐죠. 네. 결국 이제 양당 합당 논의 지방선거 뒤로 물러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장은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이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양당 간의 이제 기싸움 양상도 나타나고 있죠. 조국 대표가 어제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 내부 그리고 양당 사이에 비방과 공격이 되살아났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좀 핥히고 후비지는 말라 이렇게 이제 견제구를 날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 내에서는 벌써 민주당이 귀책 사유로 이번에 이제 재선거가 치러진 지역이 있죠. 경기도 평택시 을 그리고 전북 군산인데 네. 여기는 이제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또 호남 지역에서는 각 당에서 이제 후보를 다 내서 각계 전투를 하면서 이제 이른바 진검승부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이제 출마할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네. 그래서 조 대표는 이제 3월 중하순경에 이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네. 인천 계양을 같은 그 국회의원 선거 네.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관측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합당 무산에 따른 이제 여파도 있고 이제 앞으로 후보 단일화 이를 둘러싼 이제 기싸움이 더 거세질 텐데 이때는 양당 지도부 또 리더십이 다시 또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지가 않아요.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배 의원을 비롯해서 친한동훈계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당내 갈등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일단 그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연휴 직전에 징계가 나왔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큰 중징계가 나온 건데 이로써 이제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갈등 분위기가 오히려 수그러들기는 보다는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게 이제 일단 그 제명 사유, 중징계 사유가 네. 미성년 아동의 이제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게 핵심적으로 징계 사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한동훈계에 대한 어떤 그 견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징계로 인해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 이제 위원장을 박탈을 당했고 결국 서울시 공천권도 이제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이제 배 의원도 이 얘기를 들면서 당동혁 지도부가 이제 윤리위 뒤에 숨어서 공천권을 빼앗는 교활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비겁한 정치 숙청이다 이렇게까지 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국회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없었던 이런 공산당식 숙청 행진이다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유튜버 이제 고성국 씨를 징계한 데 대한 보복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제 심리적 분당 상태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이제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른 이제 서울 지역 공천권 놓고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선거 결과 또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전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